네, 여야가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내일 생중계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홍종기 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 법률단장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정치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올 한 해를 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네. 올해는 뭐 역시 뭐니 해도 대선의 해였죠.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원했던 정권이 여러 가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단 올해 가장 첫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고요. 국민은 정권을 세울 수도 있지만 언제라도 국민들의 뜻에 거스르는 경우에는 그 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이 올해 3월 대선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대결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체포동의안 문제입니다. 이 체포동의안으로 상징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새로운 정권과 구 정권의 충돌은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나 기소,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또 24년 총선에서 뭔가 어느 쪽이 이기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세력 간 대결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체포 동의안에서 문제되는 게 방탄국회죠.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불체포 특권을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취지와 연역을 보면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것입니다. 국회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예전에 영국에서부터 생긴 것인데요. 그 당시와 현재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그때는 바로 군주제를 전제로 만든 것입니다. 군주는 왕이지요. 그리고 시민으로 대표되는 의회가 있고 군주로부터 항상 탄압과 방해를 받았던 것을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을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문제된 노웅래 의원 사건의 경우에 보면 증거도 명백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만약에 수사를 받아서 체포가 된다 한다고 국회의 기능이 어떠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국회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를 부결시킨 것은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 그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권 교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충돌되고 있고 올해의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또 불체포 특권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올 한 해 좀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국민의힘 전 법률 단장님 말씀만 들으면은 지금 여당과 야당이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인지 아마 국민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바뀐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자꾸 그럼 여당입니다. 책임 여당이고요. 그리고 정부도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만큼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다는 거, 오히려 더 내려갔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마 계속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앞서고요. 저는 올해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글쎄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발언, 그때 그 상황, 대통령이 왜 그 비속어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150여 개 이상의 언론에서 그 자막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을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전을 좀 제시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12구 참사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제가 올해는 솔직히 우리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새해 인사처럼
그냥 너무나도 좋았다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새해에는 좀 힘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뭐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또 이태원 참사까지 좀 같은 한 해를 보내도 두 분의 입장차라든지 시각차는 참 뚜렷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내일 이제 생중계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또 개혁 추진 의지 등이 좀 담길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좀 예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대내적으로는 그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실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는 기존과 같이 우리가 확실한 주권 국가로서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도발이나 이런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유로운 경쟁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민생을 보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많은 서민분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슬로건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공정과 상식으로 이제 대표되는 법치주의 확립, 또 시장 경제, 민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좀 노조라든지 대북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신년사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윤 대통령의 스탠스는 좀 비슷하게 이어질까요?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것으로 아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율에 응답했던 지지층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더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지율,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이 뭐 1%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국민 전체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럼 국민들이 전화 왔을 때 그럼 왜 그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전화번호를 그냥 그 전화가 떴을 때 그냥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그전에도 이제 기자회견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년 기자회견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그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도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전에 그럼 언제 없었느냐? 그러면 전두환 전 군사 정권 시절 때는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고요. 지금 담화문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화문 발표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왜 거꾸로 가시는 것인지 솔직히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직접 대답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신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근데 그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예. 질문이 오면은 대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질문 받지 않으신 거고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어 스태핑 지금 안 하십니다. 용산 그 대통령실의 기자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때 1층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1층 로비에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에 가장 1위, 2위를 차지했던 부분이 불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속상하다.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한데요. 앞으로 이번에는 뭐 기자회견 안 하시는 걸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의 질문에
리허설 없이 직접 질문을 받고 대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발표 내용보다 일단 발표 형식이 이제 기자회견이 아닌 신년사 발표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1월 1일에 신년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 최근까지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고 매일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횟수를 치면 전 정권의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 시간으로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언론사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향후에 뭐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기자회견과 질문을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일 신년사를 뭐 메시지로 발표하느냐, 내일 기자를 모아놓고 질문을 받느냐 이 형식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도어 스태핑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좀 반론을 드리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것을 멈추는 게 좋겠다는 기류가 강했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부분들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것을 멈추기를 바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에 대하는 태도, 정말 소통을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사에서도 이것을 체크를 했지만 도어 스태핑이 몇 초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형식만 갖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능력이 정말로 제대로 생각만큼 발휘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이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은 솔직히 이것은 지적받아야 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어 스태핑 중단, 오히려 국민의 지지층들이 더 좋아하고 계신다는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이제 부활을 할지 혹은 좀 다른 방식의 소통을 꾀할지 신년엔 또 지켜봐야겠네요. 자,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인데 일단 이제 임시국회를 여느냐, 뭐 연다면 언제 여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임시국회를 여는 건 사실 기정사실인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예. 그 시기를 지금 현재 의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열지 아니면 설 이후에 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바로 이어서 열자, 국힘은 설이 지난 후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임시국회 개의의 목적은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 등 각종 일몰 법안들에 대해 처리하자는 건데 이건 뭐 사실 형식이고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소환 통보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바로 열지 않으면 그때 그 불체포 특권, 아까 말씀드린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에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체포된다 해도 국회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군주제일 때 이게 들어온 것은 그 군주는 세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 정당성이 있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있고 서로가 공동 선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지 예전처럼 군주와 시민이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2년 반 전에 선택을 받은 그 국회의원들보다 사실상 가장 최근에 더 받은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정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비율로도 대통령이 얻은 그 표와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 이거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고서 이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지 말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탄을 계속 이어가자면 이게 또 끝나면 그 다음에도 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통,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은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소통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면 왜 전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소통을 안 하셨고 기자회견을 단 몇 차례밖에 안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1월 10일이나 12일 사이에 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좀 연관 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좀 갑자기 제가 목이 메이는데요. 우선은 말씀 중에 군주와 시민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주가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지 좀 아쉽고요. 좀 제가 이해를 계속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이 일몰 법안 처리입니다. 일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법이 오늘이 다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내일 1월 1일부터는 예, 그 효력이 법이 사라지죠.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면 효력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럼 이 효력이 사라지는 안건들의 법안들에 대해서 빨리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설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만 여쭤본다면 아니 당장 오늘 사라졌으니까 빨리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지금 뭐 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것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불체포 특권이 생겼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전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또한 기승전 이재명인데요.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의 소환입니다. 검찰이 정말 수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체포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체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방탄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몰 법안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왜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요, 지금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부분이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파업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합법 파업 보장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좀 시급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기업이 파업했던 노동자를 향해서 노동자 1인한테, 개인한테 몇십억 원, 몇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빨리 시급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무조건 뭐 방탄이다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뭐 소환장만 딱 국회를 보냈잖아요. 검찰이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거기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협의되면은 간다라는 점입니다. 안 간다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계속 안 간다는 전제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검찰이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해서 언급을 4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가 명백한 것들이 지금 공판장에서 검사들 입에서 다 언급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 조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고양이로 비환, 고양이 앞에 검찰들이 쥐로 비환, 고양이 앞에 쥐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만약에 검찰이 그걸 못한다면은요,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못한다면은 정말로 이번이야말로 특검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게 법적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단순히 임의 수사로 소환을 요구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강제로 소환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로 소환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소환이 되는 겁니다. 체포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뭐 할 방법이 있다 하는 게 틀리신 말씀이고요.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체포영장의 요건이 소환 불응입니다. 그러니까 소환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면 국회 동의를 해줘야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전혀 검사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조사를 받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갔다가 무슨 또 영장이 청구될까 봐 지금 계속 임시의회를 계속 쉼없이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그게 문제되는 것이고, 또 검사가 다른 사건 공판에서 지금 대통령 친인척의 관련 사건 이야기했다. 이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면서 또 수사는 안 하고 있다. 이게 사실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수사가 안 되는 것이지 그거에 일부러 덮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검사가 공판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관련자들, 그러니까 공범자들 관련해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때 검사가 했던 얘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소환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이 아실 겁니다. 압수수색 수백 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1년 넘게 16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검사만 160명이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사관까지는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정말 수백 명이 될 겁니다. 그런 그 검사들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정말 명확한 근거 하나 못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요, 정말 진작에 소환이 돼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범죄자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몰래 촬영 논란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네이버도 대표가 이거 판사 출신인데 이거 뇌물이라서 내가 안 주려고 했는데 반대했는데 할 수 없이 줘가지고 문제된다. 두산에서도 이거 압박받아서 줬다.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이태원 국정조사 보면은 그 기간은 처음에 합의가 다 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더 2주 정도 더 연장하자, 이게 민주당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정조사는 어떤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그럴 만한 강제 수사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연장되면 정치적인 공세만 그냥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견으로는 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가족 분들도 많이 억울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는 뭐 일주일이라도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그 임시회 새로 바로 연결해서 임시 개의하는 것하고 함께 이것도 사실 정말 국정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방탄을 위한 것인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네. 국정조사가 연장이 되는 게 정치 공세만 늘어나는 것이다. 일단 이경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중간에 이제 듣는데 너무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에서 지금 유가족을 향해서 국민의힘하고 뭐 같은 편이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용해은 의원에 대해서도 무슨 몰래 촬영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지금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해당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 활동하는 부분 기록 남기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용해은 의원이 그때 당시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원래 촬영하고 있었던 것이 이어졌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그것을 대응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촬영한 것으로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럼 국민의힘도 같이 촬영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2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2달이 넘도록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정부는 정말 이런 정부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기 전 국민의힘 선대본 미디어 법률단장,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